지난 2002년이죠.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가수 유승준 씨에게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어제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국적을 포기했던 유승준 씨가 한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일단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등에서는 입국 허가 여부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대법원 판결 내용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2002년에 법무부에서 유승준 씨의 입국을 이제 불허했죠. 그리고 17년이 지나서 지금 2015년에 일단 LA 총영사관에게 F4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하고 결국 이번 소송을 제기를 했던 건데, 이번 판결은 이제 쉽게 말해서 2002년에 법무부의 그 결정은 뒤엎을 수 있는 결정이었다라는 내용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하면 그때 2002년에 들어오지 마라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들어오지 마라라고 결정 안 했죠. 그냥 입국 거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LA 총영사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그때 거부했던 거 그때 안 다퉜으니까 네. 기한이 없는 뭐 입국 거부 처분이었으니까 우리는 그게 그대로 따를 뿐이다. 그래서 이제 거부를 했는데, 어제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건 확정적인 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법무부 장관의 지시사항이었기 때문에 지금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거부당하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있잖아요. 뭐 본인의 기본권 침해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판단해보고 거부를 하든지 뭐 아니면 입국을 네. 허용을 해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라고 어제 결정을 한 겁니다. 네, 변호사께서는 이 같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셨습니까? 사실 아마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그렇게 예상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1심과 2심에서 2002년에 그 법무부의 입국 거부, 그걸 다 처분으로 봤거든요. 네. 그 처분으로 보는 순간 처분에 기한이 붙어 있지 않은데, 네.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하지 않는 이상은 그 이후에 그 처분대로 따르는 거는 합법이죠. 네. 그래서 1심과 2심은 그거는 2002년의 처분을 그대로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과연 이 부분을 처분이 아니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바꿀 것인가, 이제 그게 쟁점이었는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변호사들은 이걸 바꾸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대법원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재외동포법의 규정이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법원이 뭐 물론 법적인 그 여러 가지 논리들을 가지고 네. 판단을 했겠습니다만 17년 동안에 뭐 시대 상황도 꽤 변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외동포법이라는 게요. 네. 굉장히 재외동포에게 우호적으로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8살이 넘어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제 군 기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무슨 국가 안보에 뭐 저해가 되거나 공공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단 말이죠. 근데 유승준 씨가 물론 국민적으로 굉장히 밉상이죠. 지금 사실 네. 밉상이 돼버린 상황인데, 유승준 씨가 사실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뭐 테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거나 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그 당시에 병역을 기피하고 군대 가겠다고 했던 사람이, 그때 아름다운 청년으로 불렸었죠. 네. 군대 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모든 국민들을 속이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나간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있지만, 재외동포법의 규정을 비추어 봐서 유승준 씨에게만 유독 그렇게 가혹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제 법원에서 본 겁니다. 네, 유승준 씨가 신청한 비자가 재외동포 비자, 네, 맞습니다. 이른바 F4 F4라고 비자. 하는 비자잖아요. 네. 이걸 신청한 것이 뭐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 주요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요, 유승준 씨가 그동안에 한국에 한 번도 못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아니에요. 한 번 들어왔었습니다. 아하. 그게 이제 장인어른 사망하고 상당했을 때 들어왔는데, 그렇게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는 예외로 인정을 했습니까? 그럼요. 인정을 해줘서 들어왔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지금 사실 유승준 씨에게 좀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이 형성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이 F4 비자의 특성 때문이에요. 이 F4 비자라는 게 네. 쉽게 말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투표권 있죠. 네. 투표권, 누군가 뭐 국회의원을 뽑는다거나 대통령을 뽑는 그 투표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우리 국민들하고 거의 똑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 의미는 유승준 씨가 한국에서 경제 활동도 할 수 있다는 네. 의미죠. 네. 유승준 씨가 소위 관광 비자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그냥 한국에 잠깐 오고 싶다라는 취지였다면 여론이 좀 달라졌을 수 있지만, 유승준 씨가 한국에서 다시 경제 활동을 하고 더 나아가서 연애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F4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국민적으로 유승준 씨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 반감이 많은 것인데, 근데 이제 F4 비자까지 이제 발급이 돼서 들어오게 된다면 유승준 씨를 TV에서 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네, 어제 대법원의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 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네. 뭐 당장 유승준 씨의 입국을 허가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 판단을 이제 엄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원래 비자를 발급하거나 발급을 거부하려면 네. 이 사람의 사유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 자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준 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 아니면 이 사람이 들어올 때 생기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서 비자를 발급하든지 거부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재량권 행사 자체를 안 했다는 거니까 네.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LA 총영사관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다시 이런 다른 이유를 대서 예를 들어서 비자 발급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확정적으로 이제 이 대법원의 판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아직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항소심, 파기환송심의 결정도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 자체가 이제 불법이라고 이제 위법하다고 했는데 다른 사유를 들어서 재량권을 행사해서 비자 발급 거부할 가능성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됐다고 판단하기 좀 이른 것 같네요. 네. 유승준 씨 말고 또 한 명의 연예인이 현재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배우 강지환 씨. 네.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를 받고 네. 있고요.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영장 경찰에서 신청을 하고 검찰에서 고민 끝에 이제 영장을 청구를 했죠. 네. 근데 이 사건이 좀 묘합니다. 약간 이제 강지환 씨가 보통은 이렇게 성폭행 관련해서 현장에서 이제 긴급 체포가 되면 뭐 소위 말해서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라거나 아니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통 진술이 나오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금 진술을 한 네. 거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게 기억이 안 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거기다가 또 이 여성 두 명의 스태프 중에 한 명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소위 말해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반대쪽에 다른 한 명의 스태프가 보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사실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이 됐느냐 네.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표시하는 분들도 좀 있는데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이 피해 여성 두 명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뭐 강지환 씨는 지금 아예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네. 피해 여성의 진술을 기초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진술이 다 사실이라는 전제를 깔면요. 이게 준강제추행, 준강간입니다. 네. 이 두 개의 혐의 합치면 형이 굉장히 중할 수밖에 없어요. 혐의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오늘 영장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만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다소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언급을 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자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제 그 같은 상황인데 네.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검찰이 기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성관계 자체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해바라기 센터에서 그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대략 한 일주일 걸려요. 네. 이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성관계 했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이 되면 강지환 씨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의식이 좀 불명하고 의식이 없는 여성을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이제 그게 일명 준강간이나 네. 준강제추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인된다면 강지환 씨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강지환 씨가 진술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게 아예 기억이 안 나기 굉장히 네.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강지환 씨가 혹여 무슨 다른 약물 같은 데 취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검사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